무엇보다 버스 정류장이 30초 거리.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요. 정말 한 195 정도 되는 그 흑형 둘이서 이제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털보형 피터입니다. 해리입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시면 우리가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상 먹고 잘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져요. 그렇죠? 그럼요. 집 구하는 건 한국에서도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현지에서는 어떤 숙소 형태가 있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떤 숙소 형태가 있나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가 흔히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숙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 그런 숙소 개념이 있는데, 초기 숙소 개념으로 보자면 뭐 호스텔이나 백패커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호텔도 간혹 나오죠. 어떤 부자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레지던스 같은 네.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기숙사죠? 초기 숙소, 네, 맞습니다. 초기 숙소 이제 형태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사는 숙소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홈스테이나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뭔가요? 쉐어예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인데 나누는 거예요. 방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을 내가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3명을 모집해요. 그래서 뭐 33만 3천 원씩 3명이서 나눠서 내는 거죠. 방은 각자 쓰고 부엌이나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공용 공간들은 다 같이 나눠 쓰는 형태를 쉐어 형태라고 부릅니다. 보통 초기에는 그런 쉐어하우스를 얻진 못하죠. 그렇죠. 쉐어하우스를 한국에서 아무리 알아보더라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봐야 되고요. 제가 공부할 때요. 이제 집을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이제 방 구하는 사이트에서 막 찾아보고, 되게 좋은 조건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 3명이 살고, 방값도 뭐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버스 정류장이 30초 거리.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요. 정말 한 195 정도 되는 그 흑형 둘이서 이제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나왔었던 사실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뭐 물론 그 흑형들도 저를 무서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무섭더라고요. 뭐 이래서 방은 한번 꼭 가봐야 됩니다. 보통 처음에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뭐 백패커나 유스호스텔을 갔다가 네. 거기서 찾아보고 쉐어하우스를 가겠네요. 그쵸? 네, 당연하죠. 거기서 한 2주든 3주든 살아보고, 직접 그 집 가봐서 뭐 변기통 물은 내려오는지도 내려보고, 사는 사람 누군지도 보고, 그런 거 본 다음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초기에 네. 어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그 다음에 나의 두려움을 없애려면 보통 쉐어하우스 플랫 이런 것보다는 홈스테이가 낫지 않나요? 그럼요. 훨씬 좋죠.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하숙집? 뭐 이 정도? 하숙 정도 되겠네요. 하숙집 정도 될 겁니다. 그 가정에 방 하나를 얻어서 사는 대신 식사나 뭐 이런 거 제공받고요. 청소, 빨래 이런 것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도 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홈스테이는 못해요. 홈스테이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홈스테이를 간다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어떤 뭐 노인분들이 사시면 뭐 아들딸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젊은 부부가 살면 뭐 아이들의 삼촌 이모가 되겠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거기서 어울려보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홈스테이는 의미가 있는 그런 숙소 형태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요. 학생들 홈스테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이제 내가 가족으로 이제 뭐 그쪽에 포함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그쪽에서 쳐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가족으로 생각했더니 정말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부담을 느꼈던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현지까지 가는 이유는 현지의 문화와 현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먹고 자는 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경험 아닌가요? 사실 홈스테이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홈스테이 비용이 평균 한 월에 100만 원 정도? 학생들 쉐어하우스 방값이 보통 50에서 6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40만 원이나 이제 더 홈스테이가 비싸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식사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공과금 비싸죠.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 공과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다 해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놓고 따지고 보면은 사실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부 학교에는 기숙사 형태도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비싼
비싸지 않던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강남역에 있어요. 학생들을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게끔 하는 게 그 기숙사의 목적이다 보니까 강남역에 오피스텔을 한 채 얻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에 2인 1실 써도 뭐 한 130만 원, 140만 원 당연히 식사 제공 안 되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나는 뭐 굉장히 혼자 독립적이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는 학교 기숙사보다는 스튜디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튜디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원룸이에요. 방 혼자 다 쓰는 거. 월에 한 100에서 120만 원 혹은 130만 원대까지 일반 방보다는 2배 이상의 높은 비용이 나올 물론 겁니다. 공과금도 본인이 다 내야 되고. 아우, 당연하죠. 그리고 처음에 인터넷이나 전기가 설치 안 돼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설치해야 되는 이제 부담들이 조금 있죠. 근데 우리가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뭐 돈을 싸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초기에는 그 홈스테이를 통해서 한 4주 정도 있으면서 네. 현지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4주든 3주든 뭐 학생들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정도 홈스테이를 짧게 지내고 나서 내가 진짜 살 집을 구하는 거죠. 쉐어하우스 형태, 뭐 플랫, 아파트든 혹은 하우스, 그냥 일반적인 잔디밭이 있는 집이든 이런 곳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해외에 있는 내내 홈스테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죠. 영어를 늘리거나 문화를 익히거나 하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홈스테이는 처음 들어가면 무조건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도 틀리죠. 언어도 다르죠. 그 다음에 관습도 틀리죠. 네. 뭐 샤워도 뭐 5분, 4분 내에 끝내라고 맞습니다. 하죠. 뭐 가끔 설거지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통 나올 때쯤 적응 좀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쉐어하우스를 구해서 갔는데 홈스테이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저는 과거에 첫 번째 홈스테이 그 맘이 스테판이라는 아줌마였는데 여전히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거든요. 이렇게 교류의 의미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숙소 선택하는데 좋은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홈스테이 집에서 언어를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날의 문화도 그렇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하다못해 식습관이라든가 뭐 삶의 모습들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숙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더 많은 숙소는 사실 뭐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톨보영 피터였습니다. 페리였고요. 감사합니다.